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호입니다. 저는 유준걸입니다. 이다원입니다. 이재식입니다. 묵정의 김정일 대표입니다. 잘하시다가 이제 한번 좀 이제 마지막에 좀 한번 지쳤습니다. 지쳤어요? 네. 자,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뭐 쓰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독서 위주로 진행을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쓰기가 또 국어 교육의 맨 피라미드 꼭지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주의 환기 차원에서 그래서 인식의 전환, 국면의 전환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쓰기 하면 우리 유종걸 원장님이시죠. 네. 이와 표현. 네. 세워보시죠. 뭐.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은 뭐 어쨌든 저희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표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이 이해에 치중된 것이 전반적인 이해력도 낮추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해와 표현이 균형이 잡힌 언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OECD 가입국가 중에 최하위권 수준의 문해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표현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측면에서 쓰기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말하는 쓰기는 수능에서 화법과 장문의 그 장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는 그 장문이 아니고 정말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현실적인 이유로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시험은 쓰기죠. 서술형평가의 확대, 수행평가의 확대, 또 중고등학교 교내 대회 거의 모든 대회는 말하기나 쓰기입니다. 쓰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이들이나 배우는 이들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당연히 잘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행위가 이해 행위고 쓰는 행위가 표현 행위다.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잘 읽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쓴 것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이 이해와 표현의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해서 읽고 쓰고 나면 읽고 없으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내 글을 좀 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통은 좋은 글을 읽으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 이 모바일 시대에서 긴 글 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모처럼 자기의 글을 쓸 기회가 좀 필요하죠. 수행평가라든가 교내 대회. 그런데 자신들이 쓴 글을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가지고 온 걸 보면 제일 먼저 화가 나죠. 왜 화가 나냐면 퇴고의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와요. 퇴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냥 띄어쓰기나 맞춤법 정도를 보고 온 거죠. 지들이 문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든가 혹은 뭐 문장의 호응 그딴 거 생각 안 하고요. 통일성, 단계성, 일관성 같은 것들로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 문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글은 곧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쓴 글을 자신이 반드시 읽어라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우리 향후에도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필사적으로 필사해라. 예. 필사적으로 필사해라. 그러니까 필사의 가치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정서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글을 필사하는 것은 좋은 글을 쓴 사람을 내게 이식해 오는 것이기도 해요. 또 좋은 글의 문체적 특징을 내게 이식받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그 글을 필사하는 과정 중에 그 사람과 닮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신경숙이 요즘 어떻게 삽니까? 신경숙은 우리나라에 있나요? 네. 신경숙이
이제 했었던 이야기를 보면 우리 대표님 박완서 선생님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신경수기 그 습작 시절에 했었던 일이 박완서 선생의 작품들을 모두 대한민국에 필사했었다는 필사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사를 하되 관리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혹은 제일 먼저 할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필사하면 되고요. 또 번갈아 가면서 교과서 필사해도 되고 다양한 종류의 글들 뭐 때로는 사설, 칼럼 그리고 시, 소설 뭐 이런 걸 필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쓰기의 기본기가 좀 마련이 될 거고 그 기본기가 마련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두 번째, 자기 글을 통해서 자신을 좀 성찰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필사적으로 필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투리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필사해라. 부산말 썼었는데. 제목 필사적으로 필사해라. 시야 이제. 이제 부산말로 좀 해주세요. 집에 갑시다 이제. 정말로. 자 우리 라온 원장님 어떻게 예. 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예. 그 국문과가 비슷할 건데요. 글 잘 쓰는 사람을 좀 동경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그런 재능이 좀 없기 때문에 글을 좀 수집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그 소설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물론 이 녹음하고 좀 시차가 있겠지만 목소리 좋아요. 예,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의 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미천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속에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예, 비 오는 날이라는 소설의 구절인데요. 저는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이 구절이 떠올라요. 그래서 막 SNS도 써먹고 뭐 좋아하는 사람 보내기도 하는데요. 글 잘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글을 많이 보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을 자기 거화 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래서 아까 저는 100% 동의하는데요. 자기 글이 되게 못나 보이고 미숙해 보일 거예요. 그러더라도 글을 쓰고 꼭 자기 글을 여러 번 읽고 계속 퇴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SNS를 많이는 하지 않지만 최근에 비활성화 시켜서 시험 기간이라 하는데 인스타보다는 오히려 페북이 낫지 않나. 요즘 페북 보면 그 동경하던 선생님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단문의 시대에 페북은 아직까지 장문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들이나 제가 존경하던 작가들의 글을 보면서 가끔 실망하기도 하지만 좋은 글을 볼 때마다 저장해놓고 기록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많이 읽되 뭐 줄거리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긴 책 중에서 나의 마음에 와닿고 내가 인상 깊었던 글들을 수집해서 자기 노트나 또는 핸드폰으로 캡처해놓거나 적어놓거나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본인 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저는 글쓰기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 하신 말씀이 좀 그 관계가 좀 있는 말인데 손창섭의 두 비 분이 오는 친해요. 날 아니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역시 제가 알기론 다른 사람이 글을 읽었던 것이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이 나거든요. 이후에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 작품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손창섭의 비 오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읽었던 것이 자신의 쓰기로 연결된 것이죠.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몇 주째 같이 있다 보니까 닮아가고. 그리고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제가 목소리 좋다 그랬잖아요. 전천사, 전해병. 우리 읽을 때 눅눅이란 단어를 그냥 눅눅하다 읽지 않고 눅눅해졌다. 읽을 때 나 갑자기 마음이 눅눅해졌어. 눅눅한 거 싫어. 나 기분 엄청 좋았는데. 나 싫어. 눅눅한 거 너무 싫어. 너무 습해요. 이제 4주째 네. 제가 이제 이거 뭐죠?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고 있다 보니까 네. 입이 너무 달달해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 쓰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 아이들이 쓰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왜 부담스러워할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쓰기라는 게 이제 그 정제된 표현이잖아요. 말은 그냥 해도 되는데 쓰는 건 남으니까 이 정제란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을 주거든요. 검사하고 틀린 거 고쳐주고
또 때따라서 올바른 거 자꾸만 이제 어떤 지향점이 있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쓰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정제에 대한 사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냐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아이들이 쓰는 거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손이 아파 못 써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워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런 필기 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쓰는 거 부담스러운 아이들은 글씨가 일단 부담스러워요. 손이 아프고. 그래서 여기 손에 이 약간 저희들 다 보면 이렇게 자국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쓰는 거를 조금 이제 우리 지금 대상이 아무래도 중학생들 전후로 고등학생보다는 초중 정도에 맞춰본다면 우리 청취자분들 부모님이시라면 글 쓰는 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손글씨가 좀 익숙해지는 환경을 좀 심어주는 게 시작점 같고요. 두 번째는 정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여서 글을 써봐야 된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편해야 그 다음에 어떤 정제를 할 수 있는데 글 쓰는 거에 부담이 엄청 저희들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들어서 보통 글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이제 뭐 창의적 글쓰기, 자기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글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보고서라든지 또는 뭐 수행평가처럼 조건에 맞춰 글쓰기도 이제 쓰기라 보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좀 정말 단순하지만 펜을 써봐야 필사하는 거 좀 해봐야 되고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서예학원 가면 글쓰기도 시킨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정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것은 아이에게 맡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조금 익숙한 것이 가볍게 보면 스케줄러 노트. 저는 스케줄러 노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러 노트를 쓰는 아이들은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자기 매일같이 펜을 쓰고 자기 점검하고 왜 노트에 보면 일정표만 쓰지 않고 그날 평가도 쓰거든요. 또 어떤 아이는 제가 이제 스케줄러 노트 쓸 때 이렇게 쓰라고 그래. 너 이제 남자아이인데 좀 더 건강도 필요해. 넌 건강이 공부야. 그럼 너는 하루에 8급표기 있잖아요. 몇 개인지 쓰는 거야. 그래서 쓸 때 자기의 어떤 평가를 오늘 내일 이렇게 바꿔서 어떤 아이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단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 애들이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게 노트가 단순하게 일정표나 너의 학습량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너와의 이야기야. 옛날 같으면 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좀 많이 권유해서 애들 시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찍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좀 습관될 때까지 보내는데 어쨌든 그런 스케줄 노트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쓰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익숙한 친구들은 나중에 창의를 하든 아니면 수행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아주 중요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이거 곧 또 품절될 만한 책인데 꼭 기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글쓰기도 되고요. 조건 따라 글쓰기도 되는데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저자가 또 있어요. 감당해 버린다. 네. 끝까지 이거 제 잠시 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뼘 일기라고요. 우리 유정월 대표님이 이제 창작하신 건데, 저 정말 저 학원에 그거 너무 소중하게 쓰고 너무 소중한 애들만 주거든요. 네. 이제 그걸 써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애들이 검사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써보는데. 이런 과정들이 참 좋지 않을까. 옛날에는 일기라는 걸 써서 반강제적으로 쓰기를 했다면 지금 그런 거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한다면 스케줄러 노트도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도움되는 책 중에 하나는 저는 한뼘 일기를 좀 꼭 좀 읽으라고 아까 정걸 형님 막 혼내셔서 야 미치겠다 지금 그 이제 정제된 글에 대한 부담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쓰기를 가르치거나 읽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글을 손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글쓰기 초기 단계에 있는 아이들부터 뭐 맞춤법 같은 국어 규범은 우리가 좀 초기에 엄격하게 좀 손을 대줬으면 좋겠는데 글을 막 난도질하거든요. 그러면 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쓰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쓰여진 글의 형식이 아니라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그 글을 쓴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소통해서 그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다각도로 보게 하고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먼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고 그게 우선 먼저가 되면
내 글을 내가 읽는 과정 중에 내가 좋은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야 무슨 조력에 이거밖에 글 못 써. 그렇죠. 엄마가 써도 그걸 못 써요. 아니, 엄마 더 못 써요. 엄마 더 못 쓰는데 왜 저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제가 나름으로도 좀 글을 못 쓰는 편은 아니고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나름 이제 표현도 잘 하고 또 글도 쓰고 사실 저희 큰 딸은 각종 대회 다 상을 다 휩쓴 아이예요. 글쓰기로. 근데 꼭 아빠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제 생각했던 게 해주면 그걸 아이가 생각해서 글로 옮겨 적는데 둘째는 큰 아이가 너무 반대 성향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글쓰기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고민에 저는 다른 거 몰라도 글 쓰는 거 또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둘째니까 많이 좀 신경 안 쓰잖아요. 너 자유롭게 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했는데 6학년이니까 이제 중1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중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아빠랑 요건 한번 해보자고 스케줄러 노트를 썼어요. 썼는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원래도 쓰기 싫어하고 원래 못 쓰고 쓴 거 보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되게 쓴 거예요. 뭐 내용도 뭐 거의 그렇고 그런데 한 달 정도 같이 하다가 저도 이제 제 일 바빠서 그냥 깜빡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저한테 아빠 스케줄 노트를 달라는 거예요. 보통 거기 저희 학원께 한 3개월용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한 달하고 그만뒀는데 이 아이가 다 쓴 거예요. 써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너 다 써서 했더니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아빠가 갖다 줄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너 아빠가 안 보는데 다 썼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안 보니까 쓴 거야. 야. 그래서 보니까 쓰자. 그래서 줬는데 궁금한 건 있는 거죠. 얘가 한 달 동안 내가 봤을 때는 뭐 조금은 늘었지만 만족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이제 한 5개월쯤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나아졌을까?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일까? 이 걱정은 돼요. 근데 그 걱정을 좀 용기 있게 제가 받아들이고 아예 맡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정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지 않은 과정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딸은 아빠가 안 보니까 쓴다고.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아이가 쓰도록 도와주려면 보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기 선생님이 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지금 앞에 분들이 다 얘기해서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제 아니, 막 시계 보시고 이제 아니 그래 갈 때 됐다. 점심 시간이고. 야, 쓰기는 쓰기는 쓱 뺀다 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쓰기는 그 개인적으로 그 지난 한 10몇 년의 그 학생에 대한 지도 경험과 그럼요. 제 예, 개인적 예, 경험을 예. 비춰보면은 대면 최고 전문가. 아니요, 그냥 그 간단해요. 네. 안 쓰면 안 늘어요. 안 쓰면 그러니까 이 쓰기는 일정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글이 됐든 글을 쓰지 않고 내 아이의 쓰기 능력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피아노랑 수학은 재능이거든요. 탤런트. 그러니까 예술과 수학은 재능이에요. 이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모든 학생들이 수학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의 피아노를 즐길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의 수학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생들이 문학 소년과 소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생각을 엄밀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상황인 거고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고 내 아이가 글을 써보지 않고 쓰기가 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어진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쓴 만큼 내 글은 정제된다. 그렇죠. 이런 연습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언 좀 다시 아니. 다시 안 쓰면 안 된다. 아니야, 끝내야 돼 지금. 빨리 저희 찾아봐요 지금. 아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쓰기 쓱. 네, 쓰기 쓱.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